이제 우리가 힘의 합성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힘의 합성에서 먼저 이제 합력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물체에 동시에 여러 힘들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에 우리가 왜 냉장고를 갖다가 혼자서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친구들과 함께 물체를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힘들이 한 물체에 작용했을 때, 이때 여러 힘들과 같은 효과를 갖는 하나의 힘을 갖다가 우리가 합력 또는 앞으로 무슨 힘이라 부르냐면 알자 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합력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이거를 합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합성은 뭐가 합성이라고요? 합력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합력을 구하는 과정이 합성 방법이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 방법이 있고, 이제 밑에 보시면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이 있거든요. 근데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은 굉장히 쉬워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더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힘이라는 거는 크기만 구하면 안 되고요. 방향을 포함한 값이에요. 이처럼 이렇게 방향을 포함한 값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벡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합력의 크기만 구하시오 그러면은 값만 몇 뉴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냥 합력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하나의 물체에 동시에 이렇게 뒤에서 10뉴턴으로 밀고 앞에서 10뉴턴으로 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방향이 둘 다 오른쪽이죠.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 즉 합성을 시켜보면 이 물체는, 이 네모난 상자는 어느 쪽으로? 미안합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이게 지금 원래 아이패드가 지금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글씨가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20뉴턴의 힘으로 이제 물체가 움직이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합력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시면 돼요. 이때 이제 합력의 방향은, 그죠, 큰 힘 방향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상자를 가지고서 줄다리기를 했을 때 왼쪽에서 10뉴턴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만약에 30뉴턴으로 당기면, 이거 모르신 분 없으시잖아요. 30뉴턴이 더 크죠. 즉 30 빼기 10 하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그렇죠.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20뉴턴의 힘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합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힘의 합성은 우리가 이거 학교에서 수행평가 보실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 법이에요. 평행사변형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F1이라는 힘과 F2는 이렇게 사이각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력을 구하기가 나빠요. 빼기도 그렇고 더하기도 그렇고. 이때는 얘들아 보세요. 이 F1과,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F1과 나란하게 평행한 선을 그으시면 돼요. F1과 나란하게 여기다 이렇게 평행한 선 긋고, 그 다음에 F2랑 나란하게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때 이 사이각 보이시죠? 이 사이각을 가로지르는 이 대각선의 길이, 이 대각선 길이 보이시죠? 마지막에 보시면 이 F라는 대각선의 길이, 이 길이가 합력의 크기고요. 이때 이 대각선, 이게 가리키는 방향이 합력의 방향이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말로 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예시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 즉 합력을 구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두 힘이 이루는 각이 두 힘 사이의 각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두 힘이 이루는 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실 건데, 두 힘이 이루는 각이 크면요, 오히려 대각선의 길이가 짧아져서 합력의 크기는 작아져요. 이거를 갖다가 또 일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 30도일 때부터 그냥 볼게요. 30도일 때는 평행사변형을 여러분들이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일단 지금 저 핑크색 보이시죠? 핑크색 이 F는 이미 이제 구한 거고요. 잘 보세요. 이 F1은 이 지금 시작 중심점 작용점으로부터 위로 두 칸이고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그럼 쌤이 지금 여기 F2 여기서 위로 두 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을 가서, 네 칸이죠. 가서 점을 찍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행사변이 그려져요. 좀 지저분하죠. 제가 나중에 이런 거는 1대1로 시험 때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때 이 두 힘이 이루는 각을 가로지르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파란색 요 길이가 이게 합력이에요. 그런데 각이 30도일 때가 대각선의 길이가 90도나 120도일 때보다 이 핑크색, 제가 이제 파란색 선으로 그을 건데 길이가 누가 가장 길어요? 이게 지금 합력의 크기거든요. 당연히 이 두 힘이 이루는 각이 작을수록 합력이 크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하나 외우셔야 돼요. 뭐는 외우셔야 되냐면 요 F1과 F2 두 힘이 이루는 각이 몇 도일 때는 120도요. 이거 지금 외우세요. 120도일 때는 이때는 합력이 일단 들어보세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합력이 한 힘의 크기랑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F1 보이시죠? 요 F1이 만약에 F1이 10N이고 F2가 10N이면 이 합력 F가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 힘의 크기랑 같으니까 답은 10N이에요. 요것도 이제 문제를 많이 다뤄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합력을 구하다 보면 합력값이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은 두 힘이 이루는 각이 180도일 때가 가장 합력이 최소가 되고요. 합력이 최대일 때는 두 힘이 이루는 각이 그쵸 0도일 때. 그러니까는 지금 180도라는 거는 하나의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합력을 구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려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가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합력의 범위값을 구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합력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냐면 합력 F는 일단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두 힘을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예제 문제 볼게요. 4N하고 3N일 때 합력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4에서 3을 빼면 얼마부터? 1N부터 2를 더하면 그쵸 7N까지가 합력의 범위값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예제 문제 하나 더 해볼까요, 쌤이? 예제 문제 그럼 이번에는 2N과 여러분들이 8N으로 구할 수 있는 합력의 범위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합력의 범위값은 8에서 2를 빼면 얼마부터?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값은 6N부터 2를 더한 10N까지가 합력의 범위로 나올 수가 있겠죠.